안녕하세요. 발표자 최재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타임 시리즈 제너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은 2019년도에 뉴립스에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 1433개의 사이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간에 기반한 타임 시리즈 제너레티브 모델인 타임간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먼저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은 학습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의 생성을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제너러티브 모델은 데이터의 생성을 위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 원리에 따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간과 딥션 모델을 비롯한 레이턴 베이스드 모델이 존재하며 연구에서 부족한 데이터를 증강해서 사용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텍스트 생성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타임 시리즈 생성 모델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주식, 센서, 소리 등 다양한 종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존재하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각 데이터 포인터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값이 이전 값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템포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에 유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린 템포럴 다이나믹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활용하여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드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현재 혹은 미래 값을 예측할 때 과거의 값들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과거의 값들을 통해 현재 예측하고 생성하기에 타임 시리즈의 템포럴 다이나믹을 고려하여 학습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한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할 때 이전 포인트의 모든 데이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높고 이에 따라서 생성 속도가 낮습니다. 또한 멀티 스텝 샘플링 상황, 즉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 원인은 이제 클로즈드 루프 트레이닝과 오픈 루프 인퍼런스에서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클로즈 루프 트레이닝은 이제 모델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입력 정답 이런 순환이 반복되기에 클로즈 루프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오픈 루프 인퍼런스는 이제 모델이 예측값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예측값을 다음 입력값으로 넣어지기에 루프가 열려 있어서 오픈 루프 인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주로 테스트나 이제 생성 과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오픈 루프 인퍼런스는 이제 예측값을 입력으로 사용하기에 시퀀스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제 각각의 오차가 누적되면서 클로즈드 루프 트레이닝과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런 오차 누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여기서 소개할 방법은 스케줄 샘플링과 프로페설 포싱입니다. 스케줄 샘플링은 이제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값을 섞어 학습하여 모델이 오픈 루프 인퍼런스일 때와 클로즈 루프 트레이닝일 때 학습 과정의 차이를 줄입니다. 프로페설 포싱은 이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 상태의 히든 스테이트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활용하여 히든 스테이트가 일치하도록 학습시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둘의 차이를 줄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AR 모델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템포럴 다이나믹을 고려한 모델이나 간과 같은 레이튼 베이스 모델처럼 학습 분포에서 샘플링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간에 비해서 이제 생성의 다양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간은 이제 디피전 모델과 함께 생성 모델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스입니다. 간은 제너레이티브와 디스크리미터로 구성됩니다.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리얼 이미지로 판단하도록 이미지를 생성하게 학습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이미지와 페이크 이미지를 잘 구분하도록
서로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학습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고 샘플링 속도가 빨라서 여러 연구에서 안정화 작업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 중에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생성에 간을 활용한 연구에는 crNN겐과 RC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연구 모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준 바이너리한 그 피드백에서만 반영합니다. 이 데이터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생성 결과는 전체적으로 학습 데이터와 유사하게 나오겠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징인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가 관련이 있는 이런 템포럴 다이나믹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제 모델이 만족해야 할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S는 스태틱 피처로 이제 성별이나 뭐 기기 상태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X는 이제 타임 시리 데이터로 길이가 1에서 t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식은 아, S와 X가 주어졌을 때 실제 분포와 학습한 결합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전략적인 데이터 구조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현재 간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 식은 이제 S와 과거 시점까지 X가 주어졌을 때 XT에 대한 실제 분포와 모델 분포의 차이를 최소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템포럴 다이나믹을 잘 반영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위의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타임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제한된 프레임워크는 임베딩, 리커버리, 제너레이트, 디스크리미네이트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총 3개의 로스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과 리커버리는 각각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타임 개념에서는 제너레이터가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임베딩 펑션으로 압축한 HS, HT에 대해서 생성하는 것을 학습합니다. 임베딩 펑션은 이제 시계열의 특성을 담아 인코딩해야 하기 때문에 리커런트 모델을 사용하며 리커버리 펑션은 그냥 모델을 이제 재현하기만 되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함수 모두 그 이제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괜찮은데 오토 리그레시브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이제 노이즈 Z로부터 이제 리커런트 네트워크 G를 통해서 HT, HS의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생성된 HT, HS와 실제 HT, HS를 받아서 순반향 혹은 역방향으로 이제 학습하여 리커런트 벡터스 CX를 통해 UT를 두 가지 얻습니다. 어, UT에 이제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순반향, 그 왼쪽으로 돼 있으면 역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UT는 이제 아웃레이어 펑션 DX를 거쳐 이제 생성한 Y로 이 YT, YS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판별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타임계는 이제 총 세 가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로스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임베딩과 리커버리를 걸쳐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복원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슈퍼바이저 로스는 제너레이터에 이제 실체 데이터 HS, HT-1을 넣어서 생성을 하였을 때 실제 데이터와 이제 생성된 데이터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언슈퍼바이즈 로스는 이제 가는 로스를 의미하며 모델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잘 생성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로스가 각자 계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레디언트 그림을 보시면 어, 인코딩된 HS, HT는 이제 슈퍼바이즈 및 언슈퍼바이즈 로스를 계산할 때 영향을 주고 인베딩 펑션과 제너레이터는 각자 두 개의 로스로부터 업데이트 되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학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스들의 식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슈퍼바이즈 로스는 사실상 이제 각 값들에 대한 MSE 로스입니다.
언슈퍼바이즈 로스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식이 Y를 생성할 때 생기는 제너레이터는 일 최소화하도록 학습하고 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하도록 학습하여 이제 간 로스와 어, 언슈퍼바이즈 로스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다와 에타는 이제 아래 두 식을 이제 최적화할 때 두 로스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저자는 제한한 타임간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모델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용된 모델은 다음 7개를 비교했습니다. 타임간, R시간, CRN간, 그리고 퓨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 어, 티치 포싱, 그리고 프로페셔 포싱을 사용한 RNN,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이자 그 오토 리그레시브를 같이 사용한 웨이브넷, 그리고 웨이브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생성 성명의 증명을 위해서는 이제 다이버시티, 피델리티, 유즈풀레스를 세 가지를 정의하였으며 특정한 반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이버시티의 경우 이제 생성 데이터와 오리지널 데이터를 TSN이 PCA로 이제 플래팅하였을 때 둘의 분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정성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델리티는 이제 리얼, not 리얼로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를 투 레이어 LSTM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 이때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확인하였습니다. 유즈플리스는 투 레이어 LSTM을 각각의 생성된 데이터를 학습하였을 때 오리지널 데이터셋에서의 민 앱솔루트 에러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가우시안 모델을 활용해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오토 리그레시브 하기에 명확한 템포럴 다이나믹이 존재하며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통해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험할 경우 타임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제 여러 종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사인 데이터셋은 이제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일정한 주기성과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 데이터는 이제 주기성은 없지만 일정한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데이터셋은 이제 고차원이면서 이제 에너지계 노이즈 있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데이터셋은 이제 데이터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베이트한 데이터라고 설명했는데 디스크리비트하면서 이제 불규칙적인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실험이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모델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사인과 스톡 데이터셋에서 각 모델의 학습 결과를 TSN으로 평면한 겁니다. 저자가 PCA로도 했다는데 이 부분 어펜디스에 속해 있다고 하고 현재 결과는 TSN만을 평면한 것입니다. 기존 오토 리그레시브 기반 모델과 웨이브넷, CRNN의 경우에도 오리지널 데이터와 이제 생성 데이터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임겐과 RC겐은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며 이 스톡보다는 이제 사이언스 데이터셋에서 더 구분이 안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각 데이터셋에서 타임간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스코어와 프레딕티브 스코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스코어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40% 개선이 되었으며 이벤트 데이터셋의 경우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인 웨이브겐 모델 대비 55%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레딕티브 스코어의 경우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였지만 맨 아래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이걸로 예측을 진행했을 때 성능이 나왔는데요. 오리지널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 대비에 유사한 성능을 보여 생성된 데이터가 이제 기존 데이터를 대신하여 사용하기에 충분히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이제 기존 간 모델 대비해서 이 모델에서 이제 추가된 요소인 슈퍼바이즈드 로스, 인베징 네트워크, 이제 조인트 트레이닝을 제거하고 실험하였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이제 기존 식에서 람다 웨타를 0으로 하고 실험하였고, 조인트 트레이닝에서는 람다만 0으로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이제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능이 하락하였고, 특히 슈퍼바이즈 로스와 인베징 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큰 폭으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제 간의 유연함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템포럴 다이나믹 요소까지 보완한 타임 간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오리지널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제한된 세 가지 요소 모두 타임 시리즈 러닝에서 영향을 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